왜 그렇게 말이 없으세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 웃으며 가볍게 던진 그 한마디. 별 뜻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대화의 흐름을 통째로 가져가는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은 몇 번이나 입안에서 맴돌다 그대로 조용히 삼켜졌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너무도 익숙한 그 생각이 또 한 번 고개를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왜 늘 만만하게 보이고 왜 결국엔 나만 손해를 보는 걸까? 그 마음 저는 잘 압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조용한 자기 자신을 언젠가는 반드시 고쳐야 할 약점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나서야 한다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떠들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조용히 다그치면서 말이지요. 모임에서 돌아온 밤마다 오늘은 왜 또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을까 하고 이불 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평생 약점이라 믿고 감추려 애써온 그 침묵이 사실은 당신의 뇌가 지닌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당신이 손해라 여겼던 그 조용함이 실은 남들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한 종류의 힘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쉽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수수께끼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 리더십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조금은 씁쓸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리더감이다라고 지목받는 사람은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도 가장 옳은 말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저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요. 내용의 깊이와는 거의 상관없이 입을 더 많이 연 사람이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였다는 것. 이쯤 되면 조용한 사람은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 하나가 끼어듭니다. 사람들은 분명 말 많은 사람을 우두머리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은근히 눈치를 살피며 긴장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구석에서 말없이 듣고만 있던 그 조용한 사람이지요. 분명 존재감이 없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을 고르고 농담 한마디에도 슬쩍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게 되는 걸까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러나 정반대로 작동하는 두 개의 권력. 말로 무리를 휘어잡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침묵으로 사람을 긴장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도대체 인간의 뇌는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인식하기에 이런 모순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려 합니다. 조용한 당신이 왜 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강자였는지를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모순의 첫 단추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20세기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스 아이젠크라는 영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은 왜 저마다 이토록 다른가라는 질문에 매달렸고 마침내 한 가지 대담한 가설에 도달합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차이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깨어있는 정도 즉 각성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지요.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안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평소에 각성 수준 자체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자극이 조금만 들어와도 뇌가 금방 가득 차버립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의 뇌는 평소 각성 수준이 낮아 늘 어딘가 허전하고 심심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의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 더 큰 소리, 더 새로운 모임을 말입니다.
이 가설을 한번 우리의 일상 장면 위에 가만히 겹쳐 놓아 보십시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끄러운 모임 자리. 외향적인 사람은 그 소란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비어있던 뇌가 그제야 알맞게 채워지는 일종의 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신이 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한 당신의 뇌는 정반대의 일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가득 차 있던 그릇 위로 자극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니 한두 시간만 지나도 진이 빠지고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그 느낌. 모임이 끝나면 누구보다 빨리 혼자만의 조용한 방으로 숨어들고 싶어지던 그 마음. 그것은 당신이 사교성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애초에 더 예민하고 더 효율 좋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젠크의 가설은 한동안 흥미로운 이론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훗날 뇌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층 더 단단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브라 존슨이 이끈 연구진이 뇌의 혈류 흐름을 들여다보는 영상 기법을 이용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뇌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뇌에서는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부위보다 오히려 안쪽 깊은 곳 계획을 세우고 기억을 떠올리고 곰곰이 따져보는 일과 관련된 부위들로 피가 더 활발히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용한 사람의 뇌는 바깥 세상을 향해 곧장 튀어나가기보다 들어온 정보를 일단 안으로 끌어들여 한참을 곱씹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 부분은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한 장의 영상이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니 뇌가 정보를 안쪽에서 더 깊게 다룬다는 경향성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사람을 두고 흔히 오해하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외향적인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입을 열어 술술 대답을 쏟아내는 동안 당신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머리가 좀 느린가? 혹은 할 말이 없나 보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순간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온 질문을 고지고대로 받아치는 대신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진짜 듣고 싶은 답은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답이 가장 알맞은지를 입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몇 겹으로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침묵은 빈자리가 아니라 처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수전 케인이라는 작가가 쓴 콰이어트라는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책이지요. 케인은 이 책에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말 잘하고 외향적인 사람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떠받들면서 정작 조용한 사람들이 지닌 깊은 사고의 힘을 통째로 깎아내려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하지요. 깊은 통찰로 세상을 바꾼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떠들썩한 무대 위가 아니라 홀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 속에서 진짜 힘을 길어올린 사람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케인은 조용함을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잘 갈고 닦아야 할 기질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이 슬며시 고개를 들 겁니다. 좋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뇌가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건 알겠다. 그래서 더 현명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위, 즉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긴장하는 그 묘한 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말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은근히 압도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숨어있는 자리입니다. 침묵이 어떻게 정보의 우위가 되고 그 우위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뒤바뀌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아주 오래된 본능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조상이 수십만 년을 살아온 환경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뇌가 발달시킨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예측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저 움직임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미리 계산하는 능력 말이지요. 실제로 오늘날의 많은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두고 쉴 새 없이 다음을 예측하는 기계에 가깝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뇌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앞의 상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미리 그려보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이라는 본능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측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 행동이 도무지 읽히지 않는 상대, 뇌의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대란 곧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대이자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이렇게 쉽게 파악되지 않는 상대를 자기보다 한 수 위, 즉 조심해야 할 윗자리에 슬그머니 올려놓는 경향이 있지요. 이건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거의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입부의 그 모순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을 리더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조용한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매 순간 자기 패를 거의 다 보여줍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발끈하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칭찬에 약하고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가 말을 통해 줄줄이 흘러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뇌는 말 많은 사람을 비교적 쉽게 다 읽었다고 판단합니다. 다 읽힌 상대는 편안합니다. 호감이 가고 함께 있기 즐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만만해 보이기도 하지요. 패가 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구석에 조용히 앉아 별말 없이 그저 듣고 또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패는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속으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좀처럼 읽히지 않지요. 바로 이 읽히지 않음이 상대의 뇌 속에서 조용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한 번 더 고르고 농담을 던진 뒤에도 슬쩍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패를 보여준 사람과 패를 감춘 사람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지는 사실 자명한 일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한 단어를 바로잡고 가야겠습니다. 바로 말수와 정보의 관계입니다. 대화라는 것을 한번 정보를 사고 파는 시장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쉼없이 풀어놓지요. 반면 조용히 듣는 사람은 그 모든 정보를 한쪽에서 차곡차곡 받아 챙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자리가 끝났을 때 자기에 대해 거의 다 내어준 셈이 되지만 조용히 들은 사람은 상대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누가 상대를 더 잘 파악했는가?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누가 더 유리한 패를 들고 있는가? 답은 분명하지요. 침묵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한 방식의 정보의 축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조용한 사람의 뇌가 지닌 또 하나의 강점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향적인 뇌는 자극에 곧장 반응하기보다 안으로 끌어들여 깊이 처리하지요. 바로 이 특성이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상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살짝 스친 표정의 변화, 말과 말 사이의 어색한 침묵.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조용한 사람의 뇌는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 곱씹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입을 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떠드는 동안 묵묵히 다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오간 수많은 말들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무게를 지닐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조용했던 게 아니라 다 듣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침묵의 권력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패를 가장 적절한 순간까지 아껴두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늘 떠드는 사람의 100마디보다 끝까지 아꼈다가 정확히 꽂아 넣는 한마디에 훨씬 더 깊은 무게를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흔하면 값이 떨어지고 귀하면 값이 오르는 것 말이라고 해서 예외일 리 없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가진 이 조용함이 사실은 무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침묵과 그저 위축된 침묵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당신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선을 분명히 긋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삼키는 침묵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비웃음을 살까봐,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안으로 눌러 담아버리는 침묵이죠. 이 침묵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로 남는 바로 그 위축된 침묵입니다. 다른 하나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침묵입니다. 다 듣고 다 헤아리고 할 말을 분명히 품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용히 기다리는 침묵이죠. 이 둘은 겉모습은 똑같이 말이 없는 상태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둘을 본능적으로 구별해냅니다. 앞에 침묵 앞에서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뒤에 침묵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입을 더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침묵에 담기는 마음을 두려움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물어오거든 곧바로 대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단 몇 초 상대의 눈을 차분히 바라보며 잠시 머무는 그 짧은 여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몇 초의 침묵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가장 깊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상대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조용히 건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을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 여겨오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동안 당신은 묵묵히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무척 귀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 열며 던졌던 그 질문을 이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왜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그것은 침묵이 곧 읽히지 않음이고 읽히지 않음이 곧 함부로 할 수 없음이며 함부로 할 수 없음이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우아한 형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고쳐야 할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당신만이 지닐 수 있었던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다그치는 일을 멈추셔도 좋겠습니다. 더 떠들려 애쓰지 않아도 더 나서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조용함만으로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밤만큼은 평생 약점이라 믿어온 그 침묵을 가만히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보듬기 위한 것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의 긴장과 위축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만큼 깊고 오래 간다면 그것은 기질의 문제를 넘어선 신호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결코 약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깊이 살아내고 계신 당신의 밤이 부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위로로 가닿았다면,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가 잠시라도 스쳤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당신이 약점이라 믿어온 마음의 결들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며
그 안에 숨어있던 뜻밖의 힘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조용한 밤, 마음이 한 뼘쯤 깊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곁에 자신의 조용함을 약점이라 여기며 남몰래 자책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에게도 오늘 밤 가장 필요했던 한마디가 되어줄지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